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종일 영하권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도 너무 추웠는데 오늘도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북극발 한파에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권 가리키며 현재 경북 북동산지를 포함해 봉화와 영양에는 한파경보가, 그리고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어제만큼 추운데요. 경북 북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 동안에도 내내 영하권에 머무르며 칼바람까지 쌩쌩 불겠고요.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영하권 맹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차 물러나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 속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죠. 교육발전특구 시범적 공모를 앞두고 광역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합심해 막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안동, 예천이 공동으로 도전하고 포항과 구미, 상주, 봉화, 울진까지 모두 9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지사와 도교육감, 안동과 예천, 포항, 구미, 상주, 봉화 등 도내 9개 시장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도시 도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성공하면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 취업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초 시범지역을 선정합니다. 7월 말에는 2차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시범지역을 몇 개 지정할지는 미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자유로운 공립고 등 교육개혁과제가 우선 시행되고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3년간 시범 운영이 끝나면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문학교를 만들고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를 해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학, 지자체, 기업들과 함께. 교육발전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가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뉘는데 안동, 예천이 도지사 중심의 3유형에 나머지 7개 시군은 교육감이 주도하는 1유형에 각각 도전장을 내밉니다. 경북은 지역 맞춤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은 K-인문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상생 모델로 신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안동과 예천은 지역 산업 연계형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포항과 구미는 첨단 산업과 신산업을 내세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2차 전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여러 교육기관 협력형 교육발전 특구가 반도체, 방산혁신 클러스터,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산업이 주력을 하고 여기에 특성화된 교육과 울진은 국가 원자력 수소 특화교육, 봉화는 이주사회에 대비한 교육 국제화 모델, 상주는 K 상상주도 특구 등 지역별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자는 취지지만 과열 경쟁으로 특구 내 고교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 포항학사가 이번 설 명절부터 연휴 기간 문을 닫기로 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사가 문을 닫게 되면 포항에 내려오지 않는 학생들은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는 데다
연휴 기간 아르바이트가 예정된 학생들은 번 돈을 숙박비로 날리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학사를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장학회는 관리인과 조리사의 휴가 보장을 위해 이번 설 명절부터 휴가 나기로 결정했으며 학생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의 한 텅스텐 광산에서 수백 톤의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굴착 작업 도중 폐경도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쏟아져 나온 건데 관계기관이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울진에 있는 텅스텐 광산 600m 수평 갱도에서 수백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찬 물살에 당시 갱도 안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56세 남성이 숨졌는데 익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하던 66세 남성은 갱도 밖으로 탈출했는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갱도 안에서는 지금도 지하수가 흘러나와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폐갱도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굴착 작업으로 인해 터져 나온 건데 광산업체는 사고 지점에 폐갱도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구석을 제가 하다가 폐갱도에서 물이 흘러나온 상황입니다. 동영상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치에는 도면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광산은 20여 년 전 휴업했는데 올해 초 허가를 받아 텅스텐 광산 개발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기관은 광산업체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은 중단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광산안전법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산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수사 진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는 1930년대부터 금은 광산과 텅스텐 광산 개발이 잇따랐는데 이후 사양 산업이 되면서 폐갱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개발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올해 경북도 내 철도 건설에 국비 8,425억 원이 투입되고 6개 사업은 연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일반 철도 사업으로는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과 포항 동해 동해선 전철화, 도담 영천 중앙선 복선 전철 등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광역철도 사업인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전철과 대구 1호선 하양 연장 구간도 올해 말 개통됩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 반영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고문군과 산성이 분포해 있는 산에 문화재 조사도 없이 도로 공사를 강행해 말썽입니다. 달성군이 뒤늦게 발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만 연구 가치가 높은 선사시대 유적들은 이미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죽곡산 초입입니다. 쪼개진 바위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돌 표면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둥근 홈이 깊게 파였습니다. 육판형 암각합니다. 선사시대 계절의 변화를 점치고 기우제를 지냈던 흔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별자리를 땅 속에서 땅에다가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이치를 알고 또 항상 하늘에 경건하게 예를 지키면서 농사와 농경이나 먹고 사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원적인 제사 형태의 유적도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죽곡산 일대가 청동기 시대 거대한 제사 유적지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 가치가 큰 암각화가 굴착기에 밟히고 부서졌습니다. 달성군이 기초적인 문화재 조사 없이 도로 공사를 벌여 훼손된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던져서 훼손한 거죠. 아마 집단 암각화가 많이 유판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달성군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화재 조사를 빠뜨렸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부랴부랴 공사를 멈추고 더 정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구조사, 발굴조사를 진행하라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발굴 조사는 최소 6개월 이상, 비용도 수억 원 들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물과 유적을 보전하며 공사를 이어갈지 현상 그대로 지키기 위해 사업을 아예 없던 일로 할지 정하게 됩니다. 이미 토지 보상비와 공사 설계비로만 15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무지몽매한 행정에 혈세를 들여 중요한 유적만 훼손한 꼴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의 10% 할인 판매가 시작되는 오늘,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은 보온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대기 번호표를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눠줘 시민들의 야외 대기 시간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한편 포항사랑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24일 0시 15분부터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포항 지역 165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경북 청도군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무더기로 사들였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을 자세히 살펴보니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작품 제작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작품 설치도 심의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도군수는 절차상의 잘못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에 설치된 작품 승리의 나팔 8점과 여성회관 앞에 설치된 비전 21 한 점 등 9점은 최모 작가가 기증했습니다. 작품은 기증했지만 설치비 명목으로 5,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도군에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보니 비전 21 작품의 명판과 받침대 명목으로 4,7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내가 기증을 하되 난 또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돼. 최소한의 재료비와 최소한의 운영비와 운반비와 최소한의 설치비 등등은 지급해 주시오. 기증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제작비 일부를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조각가협회에 속한 작가들은 설치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며 사실상 설치비를 빙자해 작품 제작비를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대에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고 내역서와 그 이미지를 보니까 5,900만 원이라면은 적당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소형물의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준으로 하고 작품값을 이제 4대에 과하게 적용해야 이제 재료를 거기서 좀 세부시겠다고는 좀 그래 보이네, 그죠? 작품 기증과 설치 과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기증 작품은 기증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와 여성회관에 있는 9개의 기증 작품은 각각 지난해 3월 2일과 4월 1일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는 3월 31일입니다. 두 작품 모두 심사도 하기 전에 설치했거나 설치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작가가 의뢰한 설치업체가 청도군에 제출한 서류에는 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설치를 완료한 준공일자가 실제 설치한 날보다 석 달가량 뒤인 지난해 7월 5일입니다. 기증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형물 설치가 이뤄졌고 서류에는 석 달 뒤 설치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도군에서 열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도군의 모 간부 역시 작가가 기증을 한다며 작품 설치를 먼저 해놓고 6천만 원이라는 설치비를 요구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적 과정을 좀 소홀히할 수도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할 수도 있죠. 그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정 작가의 조형물 수십 점이 청도에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작품 설치와 예산 집행은 왜 절차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축사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고 농가의 화재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규격에 맞는 전율기구를 사용하고 노후된 누전 차단기는 교체하는 등 전기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축사 화재가 171건 발생해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울릉도 등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정부가 배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주민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특산물은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경주몰에서 20%, 오프라인 매장에선 10% 할인 판매합니다. 경주 천연 한우는 15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선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경주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글로벌 관광소로 도시 브랜드 강화와 역사 문화자원 기반 융합형 신관광사업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50개 세부 사업에는 신라문화재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글로벌 문화 웰리스 육성, 경주 디저트 카니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각급 학교에 523명의 특수교육 실무사를 배치합니다. 지난해보다 22명 늘어난 것으로 118명은 8개 특수학교에, 405명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됩니다. 특수교육 실무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과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하교 지도, 또래와의 관계 형성 등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합니다. 어제도 너무 추웠는데 오늘도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북극 바람파에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권 가리키며 현재 경북 북동산지를 포함해 봉화와 영양에는 한파경보가, 그 외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어제만큼 추운데요. 경북 북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 동안에도 내내 영하권에 머무르며 칼바람까지 쌩쌩 불겠고요.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경북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김천은 영하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0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한파가 더 강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 청송은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3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0도 예상됩니다.
영하권 맹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차 물러나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 속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